나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보시듯이 한옥수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에 제가 빈집을 소개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를 많이 진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자를 만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자는 어떻게 만날 것이며, 또 어떤 류의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는 이렇게 치더라. 그렇게 해서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를 선정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하나하나 어떤 분이 좋을지 점검을 해봅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업자를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느냐, 또 사업장이 있느냐, 이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자기 공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연락처를 남기고 공사 오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큰 공사인데, 쇼핑몰에서 옷을 사도 택배가 오면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반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공사는 업자를 잘못 들이면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골치 아파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만 벌써 5군데가 넘습니다. 업자분을 잘못 만나서 중간에 사라지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있느냐. 이 사업장이 꼭 설계, 건축, 사무소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분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커피숍을 하나 갖고 있든 식당을 하나 갖고 있든 이제 겸해서 건축업도 하고 있던 이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정말 엉망을 지기면 가서 들어 눕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들어 누울 거야. 사업장이 있느냐, 이 부분 먼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유형은 일단 상담을 하죠. 와서 집을 보여주고 아니면 터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견적을 받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담을 하고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는 연락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잘 되다가 이제 견적서를 달라, 이렇게 되면 자꾸 날짜를 미뤄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자꾸 안 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욕실공사는 500만원, 지붕공사는 700만원, 이렇게 구들 놓는 거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를 탁 쓰고 견적서에다가 세부적으로 화장실 500만원 이게 아니라 어떤 타일을 쓰고 어떤 변기를 놓고 또 도배도 어떤 벽지를 할 거며 싹 긁어내고 도배를 할 건지 그냥 더 씌우는 도배를 할 건지 세밀하게 적어 놓는 견적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업자분이나 집주인분이나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집주인분이 요렇게 해달라고 해서 견적서를 넣었다가 하다가 보니 요런 게 추가가 돼, 요런 것도 추가가 돼. 그러면 추가할 때마다 견적서 금액도 늘어야 되겠죠. 그렇게 추가 견적이 늘어서 금액도 늘지만 공사도 늘어나는 거를 서로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없이 안전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말로만 요것도 좀 더 해주세요, 저것도 좀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이 업자분이 한 곳만 공사를 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2군데, 3군데 이렇게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금이 좀 덜 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사 착수금이라고 하죠. 30% 정도를 줍니다. 30%를 넘어가면 안 좋아요. 이것도 조짐이 안 좋아. 왜냐하면 30% 정도면은 자재 사오는 거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좀 더 추가되는 거는 뭐 나중에 더 주더라도 처음 착수금 3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공사를 여러 군데 하는 업자분들이다 보니 어디에선가 돈이 막히면 아무래도 돈이 나올 구석에 가서 돈을 더 달라고 해요. 뭐 자재가 싼 게 들어왔다, 아니면 요참에 요걸 좀 잡아 놓으면 좀 더 수월해진다, 이런 식으로 중도금을 좀 빨리 달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공사장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공사장에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 공사장에 정말 자재가 이번에 사면은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공사 전체 금액도 깎아줘야 될 텐데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썩 그렇게 의심해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단순 비교. 저 뒷집에 지난번에 저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 밖에 안 들었다는데 왜 나는 6천만 원이나 들으냐, 이런 단순 비교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집에 공사 4천만 원 드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정확히 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단순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에 공사를 하는데 저 집보다가 뭐 한 2, 3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업자분이 나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나름의 제품이든 뭐 인테리어든 퀄리티를 보장을 하려면 그만큼 지불되는 돈도 따라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실 공사 500만원, 500만원에 할 수 있죠. 100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은 욕조 공사 500만원 했다는데 왜 우리 집 욕실은 1000만원 드느냐, 이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라 어떤 자재를 쓰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자재, 괜찮은 시공을 해서 1000만원이 드는 거랑 500만원이 드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퀄리티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싸고 좋은 거를 찾으실 수는 없는 거고, 저 집은 싸게 했다던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뭐 좋은 시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턱대고 돈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죠. 내가 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이 업자분들의 유형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돈은 받았어요. 그리고 자재는 또 갖다 놔요. 대충 뭐 몇 개를 좀 갖다 놓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공사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이 사람 참 정말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다른 공사장에 일하기 바쁜 거예요. 나한테 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는 분명히 공사 시작일, 그 다음에 공사 마감일,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기간이 늦어질 때 어떤 위약금 조항도 분명히 넣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공사장에 너무 신경 안 쓰고 내 집에 리모델링 하는 공사에 열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재를 좀 갖다 놓고 공사를 지연하면 이걸 사기로 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척은 좀 늦지만 나는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 쓰실 때 세밀하게 명시를 해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공사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요, 안 좋은 면이 좀 많이 봐서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멀리 공사하시러 가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업자분들이 공사를 하시면 이런 일은 좀 덜한데,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공사를 하시면 어디서든 문제가 나요. 밥값을 떼먹는 분도 있고요. 또 지역에 사람들을 써가고 인건비를 떼먹는 분도 있고요. 또 돈은 웬만큼 다 받아서 공정이 한 70% 정도 됐는데, 야, 이거 마감하려니까는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70% 공정쯤에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업자분이 시공을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업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웬만큼 공사가 되다가 중단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중도금을 주고 나머지 마무리쯤에 이제 잔금을 주니까 사람이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돈이 이만큼 정도 더 들 것 같은데 지금 돈은 웬만큼 받았고 그래서 이거 마감을 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네? 이럴 때에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돈을 미리 주시지 말고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날짜를 정해서 쓰시고 그리고 뭐 하자 보수 기간 이런 것도 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믿을 수 있는 업자분이라 함은 면허가 있느냐, 사무실이 있느냐, 또 업장이 있느냐 이거 미리 꼭 챙겨 보시고요. 그래야 여차하면 가서 들어눕기라도 하지. 그리고 초기 공사 착수금 30%를 절대 넘기지 말아야 된다. 웬만큼 자재 사는 거는 30%면 다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도금 잔금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을 다 허물고 나서 배짱을 튕기고 막 이러면 처음에는 내가 돈 주는 갑이었다가 나중에는 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막 쫓겨. 그러면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에 시작일 뭐 마감일 날짜가 넘어가면은 뭐 위약금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다 끝낸다 이거 꼭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추가 계약을 하셔서 더 지불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루트의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리모델링 하는 업자분들하고 집 공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노파심에 우리 복만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명히 시골집을 얻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텐데 이런 피해 사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귀청관이었습니다.